딸, 그런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단다. 미국도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을 어떻게 한국이 가지고 있다는 거니? 처음 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20년간 전 세계 도시의 교통 시스템을 취재해온 모터 트렌드의 수석 기자로서 그저 과장된 여행 후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 딸은 눈을 반짝이며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아빠, 정말이에요. 한국의 지하철은 1분 단위로 정확하게 움직여요. 버스도 실시간으로 언제 오는지 알 수 있고 환승할 때도 전혀 헤매지 않았어요. 게다가 한 번 낸 요금으로 버스든 지하철이든 마음대로 갈아탈 수 있다니까요. 딸이 보여주는 동영상들과 사진들, 생생한 경험담을 들으면서 점점 호기심이 커져갔어요. 결국 저는 오랜 고민 끝에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딸의 말처럼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취재 허가를 받는 과정도 순조로웠고 서울교통공사는 기꺼이 내부 시스템까지 공개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는데 기상청의 특보가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의 역대급 폭우가 예고되어 있었죠. 잠시 일정을 미뤄야 하나 고민했지만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의 진정한 저력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전 세계 어느 도시든 악천 후에는 교통 시스템이 마비되곤 합니다. 과연 한국은 어떨까요? 제 딸이 그토록 감탄했던 교통 시스템이 폭우 속에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한국에서 이토록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죠.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교통 전문지 모터 트렌드의 수석 기자 마틴 에드워드입니다. 지난 20년간 전 세계 대도시의 교통 시스템을 취재해왔죠. 유럽에 발달된 철도 시스템부터 일본의 정시성 높은 지하철까지 수많은 도시의 교통 체계를 분석해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의 교통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자부해왔었죠. 뉴욕에 24시간 운영되는 지하철, 스마트 교통망, 시카고의 첨단 관제 시스템까지 세계 어디를 가도 미국을 뛰어넘는 시스템은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의 한국 여행 이야기는 저의 그런 자신감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 눈으로 직접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보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처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간 전 세계 공항을 다녀봤지만 이런 공항은 처음이었거든요. 천장이 높게 뻗은 탁 트인 내부는 마치 미래도시에 온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존 F 케네디 공항이나 히드로 공항의 어두컴컴하고 복잡한 내부와는 완전히 달랐죠. 자연광이 들어오는 통유리와 세련된 디자인의 내부는 여행객들에게 편안함을 선사했어요. 더 놀라운 건 최첨단 시설들이었습니다. 길 안내를 하는 로봇들이 공항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었고 전체 구역에서 초고속 무료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제공되고 있었죠. 특히 자동 입국 심사대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복잡한 입국 수속을 몇 분 만에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방법을 찾다가 한 친절한 안내원이 스마트폰에 교통 앱을 설치해보라고 추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버스 앱, 지하철 앱을 각각 따로 받아야 하나 고민했죠. 미국에서는 각 교통수단마다 서로 다른 앱을 설치해야 했거든요. 안내원은 제 고민을 들으시더니 미소를 지으며 더욱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앱 설치부터 교통카드 구매 방법, 목적지까지 가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까지 알려주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앱에서 영어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점이었어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세심한 배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내원의 설명을 듣고 나니 놀랍게도 하나의 앱으로 모든 교통수단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버스, 지하철은 물론이고 택시까지 실시간 도착 정보와 출발 시간, 소요 시간, 그리고 가장 빠른 경로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환승 정보였습니다.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지, 몇 번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 상세하게 안내해 주더군요. 그렇게 시내로 가기 위해 공항철도를 탔는데 옆자리에 앉은 학생이 친절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고민하는 모습을 봤는지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죠. 그러다 제가 버스로 환승해야 한다는 말에
추가 요금은 걱정 마세요라고 말해주었어요.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 학생은 자신의 통학 경험을 예로 들어가며 서울의 환승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어요. 매일 아침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버스와 지하철을 2번 갈아타지만 처음 낸 요금 외에는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환승 시간도 여유 있게 주어져서 천천히 걸어가며 갈아탈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학생의 설명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뉴욕에서는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탈 때마다 요금을 새로 내야 하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그 다음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 버스를 기다리는데 앱에 표시된 도착 예정 시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분 후 도착. 미국의 실시간 교통정보는 오차가 커서 신뢰하기 어려웠기에 반신반의하며 지켜보았죠. 사실 저는 이런 실시간 정보의 부정확성 때문에 큰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뉴욕에서 중요한 인터뷰 약속이 있었을 때였죠. 앱에서는 버스가 5분 후 도착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5분이나 늦게 왔어요. 결국 인터뷰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한국의 교통 앱을 처음 봤을 때도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3분 후 버스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그 뒤로 모든 교통수단이 앱에 표시된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지하철은 물론이고 출퇴근 시간에 버스 시간까지도요. 이런 놀라운 정확성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도시의 교통 시스템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 시스템이 아닌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네트워크였어요. 모든 교통수단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시민들의 이동을 돕고 있었습니다. 앱으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환승도 할 수 있으며 실시간 정보까지 정확한 시스템. 제 딸이 왜 그토록 감탄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관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도착하자 담당 직원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제가 취재하고 싶다고 요청했던 서울의 통합 관제 시스템을 직접 보게 해주겠다고 했죠. 관제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벽면 가득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에는 서울의 교통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지하철과 버스의 실시간 운행 정보는 물론 주요 도로의 교통 흐름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관제실 직원들의 움직임이었어요. 수십 명의 직원들이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실시간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고 있었죠. 한 직원은 특정 구간의 버스 운행이 지연되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원인을 파악하고 주변 노선의 배차 간격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관제실에서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긴급 상황 대응 매뉴얼이었어요. 벽면 한쪽에 붙어있는 이 매뉴얼에는 폭우, 폭설, 지진 등 다양한 자연재해는 물론 교통사고나 시위 같은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매뉴얼은 수십 년간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속 발전되고 있다고 했어요. 또한 담당 직원은 모든 교통수단이 IoT 센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각 지하철과 버스에 설치된 센서가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전송할 뿐만 아니라 차량의 상태까지 모니터링한다고 합니다. 만약 특정 부품의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고장이 나기 전 미리 정비를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한 모니터에서는 지하철 차량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바퀴의 마모도, 전기 시스템의 상태, 심지어 객실 내 온도와 습도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있었죠. 이 데이터들은 인공지능으로 분석되어 고장 가능성을 예측한다고 합니다. 또 놀라웠던 건 날씨와 도로 상황에 따른 대응 체계였습니다. 기상청의 날씨 정보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있어서 폭우나 폭설 같은 악천후가 예보되면 미리 대비할 수 있었어요. 담당자는 지난 겨울 폭설 때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었죠. 눈이 내리기 전부터 제설 차량을 배치하고 버스 노선을 우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자동화된 의사결정 지원이라고 하더군요. 인공지능이 과거의 운행 데이터와 현재 상황을 분석해서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예시로 특정 구간에서 승객이 갑자기 늘어나면 가장 효율적인 증차 방안을 계산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또한 시민들의 피드백도 실시간으로 반영된다고 합니다. 관제실 한쪽에는
시민들의 민원과 제안을 전담하는 팀이 있었어요. 불편 사항이 접수되면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소통 창구가 있어서 시스템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또한 야간 근무조의 팀장은 심야 시간대에도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24시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지하철과 버스가 운행을 마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완벽한 관제 시스템이 있었기에 제가 경험했던 교통앱의 정확성이 가능했던 거였죠. 하나의 거대한 두뇌가 도시의 모든 교통수단을 조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서울의 교통 시스템이 특별한 이유는 이런 첨단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첨단 기술도 놀라웠지만 더 인상적인 건 시민을 위한 서비스였습니다. 특히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죠. 지난해 취재차 중국의 베이징 지하철을 이용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공항에서 시내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려 했는데 첫 난관은 바로 복잡한 노선도였어요. 영어로 된 안내가 거의 없었고 영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해봐도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40분 넘게 헤매다가 겨우 티켓을 구매했지만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또다시 길을 잃었는데 영무원은 제 질문에 짜증 섞인 표정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주변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대부분 무시하거나 고개만 저을 뿐이었어요. 급기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전철을 타게 되었고 내리려고 하는데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내리는 저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정된 미팅 시간에 1시간이나 늦었죠. 이런 불편한 경험은 상하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영무원들이 기본적인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친절함이었습니다. 길을 묻는 외국인들에게 상세히 설명해주는 것은 물론 직접 목적지까지 안내해주는 모습도 보았죠. 심지어 한 영무원은 일본어까지 구사하며 아시아권 관광객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시설도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의 대중교통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다고 자부해왔지만 서울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모든 버스에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특별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지하철역의 엘리베이터였습니다. 미국의 많은 지하철역들은 아직도 엘리베이터 설치가 미비한데 서울은 모든 역사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바닥에 점자블록과 안내 표지판이 잘 갖춰져 있었죠. 버스 내부의 시설도 놀라웠습니다. 노약자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LCD 모니터를 통해 다음 정류장 정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음성으로도 안내해주더군요.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모두를 배려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혁신적이었던 건 시민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즉시 제보할 수 있었고 이런 의견들은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은 불편사항이라도 시민들이 제보하시면 최대한 빨리 개선하려고 노력하죠. 결국 대중교통은 시민들을 위한 것이니까요. 이런 시민 중심의 서비스 정신이야말로 한국 교통 시스템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한국은 그 기술을 철저히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한국의 진정한 저력을 목격하게 됩니다. 취재를 시작한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기상청에서 역대급 폭우 예보가 발표되었습니다. 시간당 강수량이 100를 넘을 것이라는 예보에 저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죠. 새벽 4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는데도 서울교통공사는 이미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관제실에서는 각 지하철역의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침수 위험이 있는 구간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었어요. 버스 노선도 미리 우회 경로를 계획하고 있었죠.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기상 상황을 24시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예상되면 최소 6시간 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을 시작하고 배수구 점검부터 위험지역 순찰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비가 내리기를 기다린다고 해요. 아침 7시 예보대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선 이 정도 비만 와도 지하철이 지연되거나 일부 구간이 운행 중단되었을 텐데 한국의 지하철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어요. 이런 정확한 운행이 가능했던 것은 철저한 사전 준비 덕분이었습니다. 모든 역사의 배수 시설이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위험 구간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죠.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팀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역사에서 배수 펌프에 이상이 감지되었을 때의 대응은 놀라웠어요. 10분도 안 되어 정비팀이 도착해 문제를 해결했고 시민들은 아무런 불편 없이 평소처럼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 운행도 완벽했습니다. 도로가 침수될 위험이 있는 구간은 미리 우회 노선을 준비해 두었고 버스 정류장의 전광판에는 우회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어 승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했죠. 이런 대응 체계는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매번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매뉴얼을 보완하고 시스템을 개선해온 결과물이었죠. 오후가 되자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교통은 멈추지 않았어요. 관제실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모든 지하철과 버스의 운행 상황이 표시되어 있었고 대부분 정시 운행을 유지하고 있었죠. 모든 교통정보가 실시간으로 앱에 업데이트되어 시민들은 미리 우회 경로를 확인하고 이동 계획을 세울 수 있었어요. 평소 이용하던 버스 노선이 우회하더라도 앱을 통해 알 수 있으니 큰 혼란이 없었던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뉴욕에서 근무할 때의 악몽 같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작년 9월의 폭우는 잊을 수 없었어요. 당시 맨해튼에서 브루클린까지 가는 지하철이 침수로 인해 완전히 멈춰섰고 수많은 시민들이 지하철 안에 갇혀 있었죠. 기상예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우버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죠. 다음 날 뉴욕 교통국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비가 오면 뉴욕의 교통은 마비되고 시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어요. 제가 취재했던 다른 미국 도시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대응, 그리고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스마트 시티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위기 상황에서도 유지되는 정확한 실시간 정보였습니다. 앱에서 보여주는 도착 시간과 실제 도착 시간이 정확히 일치했고 우회 정보도 즉시 업데이트되었죠.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지하철역은 침수 방지 시설이 완벽했어요.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도 역 내부로 물이 스며들지 않았고 에스컬레이터도 모두 정상 작동했습니다. 이런 준비성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도시의 교통 시스템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바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문화였어요. 호텔 앞 카페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가게 앞 배수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가게 앞뿐만이 아닌 옆 가게들의 배수로까지 깨끗이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의 이유를 물어보니 10년 넘게 해온 일이라고 하더군요. 더 인상적이었던 건 다른 상점 주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식당이 갑자기 빗물이 역류하는 문제가 생기자 주변 상점 주인들이 모두 달려와 도와주는 모습을 보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이라도 한 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광경이었죠. 이런 모습은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뉴욕에서는 자기 가게 앞 청소도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도 대부분 모른 척했죠. 법적 책임 문제가 걸릴까봐 돕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들은 달랐어요. 이런 자발적인 참여가 도시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힘이 되고 있던 것이었죠. 또 다른 감동적인 장면은 편의점 앞에서 목격했어요. 폭우로 인해 배수로가 막혔는데 주변 점포 주인들이 모여 함께 해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우산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비를 맞으면서도 모두가 웃으며 서로를 도와주고 있었죠. 처음에는 카메라 너머로 이 광경을 담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20년 넘게 전 세계의 교통 시스템을 취재해왔지만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은 처음이었거든요. 결국 카메라를 내려놓고 저도 배수로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상점 주인들이 친절하게 방법을 알려주었죠. 함께 작업하면서 나눈 대화는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함께 일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이것이 단순한 배수로 청소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을 위하는 마음, 공동체를 생각하는 배려심, 그리고 서로를 돕는 따뜻함,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였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한 식당 주인이 건넨 커피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은 커피의 온도가 아닌 서울 시민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죠.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시민들의 마음이 이 도시를 움직이는 진정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비록 옷은 젖었지만 그날의 경험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적셨어요. 이런 경험들은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한 제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처음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체험했을 때 그저 첨단 기술로 인해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취재를 하는 며칠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이유가 첨단 기술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 IoT 센서, 통합관제센터 등 최첨단 기술은 놀라웠죠.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진정으로 놀라웠던 것은 시민들의 의식이었습니다. 폭우가 내리는 날 새벽부터 나와 배수로를 점검하는 상점 주인들,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시민들의 모습, 이런 따뜻한 시민의식이 최첨단 시스템과 만나 특별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20년간 전 세계의 교통 시스템을 취재하면서 저는 늘 기술적인 측면에만 주목해왔습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효율적인지, 얼마나 편리한지. 하지만 한국에서 깨달은 진정한 스마트 시티는 기술과 인간미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이었죠. 뉴욕의 지하철은 24시간 운행되고 런던의 버스는 노선망이 촘촘하며 도쿄의 철도는 정확합니다. 하지만 어떤 도시도 한국처럼 기술과 인간미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지는 못했어요. 첨단 시스템이 있어도 그것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라는 걸 한국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무원들의 친절한 서비스도 단순한 매뉴얼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 외국인을 위한 적극적인 안내,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람을 중심에 두는 한국의 철학 때문이었어요. 이제 저는 제 딸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의 말이 맞았어.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정말 특별해. 하지만 그 특별함은 단순히 편리함이나 정확성에 있는 것이 아니었죠. 첨단 기술과 따뜻한 인간미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곳,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취재를 마치며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국이 진정한 스마트 시티를 꿈꾼다면 단순히 한국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도 함께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제 이 놀라운 경험을 제 시청자들에게 전하려 합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세계 최고인 이유는 첨단 기술 너머에 있는 따뜻한 마음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어떤 도시도 어떤 나라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한국만의 진정한 경쟁력이라고 말입니다.